안녕하세요. 조영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강태님께서 댓글로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유 자금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만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는데 1년 정도 묶어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질문해주신 내용대로 이 금융권의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과 CMA 통장에 넣어두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죠? 우선 이 금융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금융권은 3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금융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은행을 말하고요. 2금융권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3금융권은 대부업체 등을 말합니다. 1금융권에 비해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금리가 높다 보니 이 금융권에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금융권에서 다루는 예금의 금리를 살펴보면 대개 1% 내외지만 2금융권에서 다루는 예금의 금리를 살펴보면 2%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권의 저축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 금융권의 예금 상품에는 이자를 단리가 아닌 복리로 계산해주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1금융권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비교를 위해 단리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을 연 2.5%짜리 예금에 넣는 경우 이자는 12만 5천원 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다 세금을 뗄 경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0만 5,75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CMA에 넣었을 때의 이자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MA 역시 금리는 다양한데요. 대략 연 1.1%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CMA 역시 비교를 위해 단리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을 연 1.1%짜리 CMA에 1년 동안 넣어둔다면 이자는 5만 5천원이 나옵니다. 여기다 세금을 빼면 46,53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융권의 예금 상품을 이용할 경우 1년에 10만 5,750원의 이자를 얻을 수 있고 CMA를 이용할 경우에는 연 46,530원의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자만 생각하면 이 금융권의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자만 생각해서 이 금융권의 예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1년이 지나기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 예금을 해지한다면 이자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상금을 아직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예금보다는 CMA 통장에 넣어 비상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금융권이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으로 분류된 이유는 안정성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종종 파산했다는 뉴스를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만약 파산하더라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을 활용한다면 위험성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금도 이미 마련해 두셨고 믿을만한 저축은행도 있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원하신다면 저축은행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00만원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상황은 아니기에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또한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데요. 반드시 1안, 2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하시는 부분에 고려해야 할 점들을 추가로 적어드린 것 뿐인데요. 참고하셔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고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언제나 본인의 몫입니다. 본인의 돈이니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죠.
이제 영상을 마칠 텐데요. 혹시 재테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